네, 안녕하세요. 용산도령의 비전 명리학 12운성 포태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전 시간에 정묘일주까지 다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다음 일주인 무진일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진은 포태로 보게 되면요. 무진은 포태로 보게 되면 관대에 들어가죠. 자, 무는 병화일간과 마찬가지로 지지를 같이 쓰는데 무하고 병화는 인에서 생지 들고요. 자, 생욕, 대 해가지고 진을 만나게 되면 관대에 들어갑니다. 자, 무진은 비견궁 관대에 들어가며 진은 지장간 을괴물을 가지고 있고요. 을목은 진의 관대에 들어가고 괴수는 진의 양지에 들어가고 무토는 진의 관대에 들어갑니다. 자, 무진일주는 기본적으로 이 신사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일덕, 태극, 괴강, 홍염, 위, 혈압, 품질, 피부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덕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태극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고, 이 괴강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홍염살도 전에 병인일주를 설명드리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 홍염과 태극은 설명을 좀 안하고 일덕기인과 괴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염의 경우에는 제가 우측 상단에다가 이 병인일주 태그를 걸어둘 테니까 혹시 이 홍염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이 우측 상단에 태그를 타고 들어가서 병인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일덕기인이요. 자, 일덕기인은 성격이 착하고 자비스러우며 대운이 신앙의 복록이 풍후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대운이 신앙에 간다는 얘기가 뭘까요? 체가 강해진다는 걸 뜻해요. 자, 기본적으로 로강지에 들어가면 체가 왕해지죠. 그리고 생지에 들어가도 이 체가 왕해집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양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음간에 해당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허나 오늘은 신사를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왕해지는 것은 생지와 왕지와 록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포태법에서 록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음양간이 상관없이 항상 좋은 건 록지예요. 록지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신사를 하면서 그리고 지장간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 일이 있을 텐데, 공망이란 거 혹시 아시죠? 천간은 10글자고 지지는 12글자인데 천간의 10글자와 지지의 12글자이기 때문에 두 개가 만나질 못해요. 천간의 글자가. 그래서 그것을 공망이라고 합니다. 자, 공망 중에 록이 공망이 되는 것을 매우 안타깝고 위험하게 봐서 옛날에 고인들은 그것을 바로 시박대패일이라고 해요. 시박대패일은 갑진, 을사, 병신 이렇게 쭉쭉 나가는데요. 이 록공망이 들게 되면 배우자의 관계가 매우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박대패일이라고 하는 일주가 나중에 아마 다룰 일이 있을 텐데 그때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신앙하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지와 록지와 왕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음간은 약간 다릅니다. 근데 대개 경우 로강지는 같이 가니까, 자, 복록이 뭐다? 풍후하다. 자,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갑은 일에 좌록되며, 자, 갑이 인으로 가게 되면 록지에 좌하게 되죠. 그걸 나타낸 거고요. 병은 진중, 개수가 관성의 창고이고, 자, 임수는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개수잖아요. 특히 이 개수가 정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임묘하고 내지는 창고로서 역할하는 이 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진도 일덕기인인데 일덕기인 중에 관성이 창고다. 이해가시죠? 자, 무토는 진을 재성의 창고다. 왜 재성의 창고라고 할까요? 자, 무의 재성이 인계수인데요. 그것을 임묘하고 창고하는 역할이 바로 진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진술충미가 창고로 쓰이는지 임묘로 쓰이는지는 사주의 구성을 봐야 되는데, 옆에 만약에 간섭자가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진은 온전하게 창고로서 역할을 하게 되죠.
그 창고와 묘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기본 강의를 들으셔야 아마 설명이 될 텐데, 일단 그것까지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 60갑자 진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60갑자 끝내고 신살 끝내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기본 강의도 한번 해볼 텐데요. 기본 강의가 너무 양이 방대해요. 예를 들어서 간목 하나 설명하는데도 뭐 한 좋게는 5개에서 한 10개 강의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간목 하나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간이 10개고 지지가 12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설명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이 사주를 볼 때 가장 빨리 써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포태법이거든요. 이 포태법에 대해서 공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기본 강의는 조금 배제하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아마 이해가 안 가시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해가 가시지 않으시면 저에게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은 웬만하면 다 답장을 드리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자, 지는 인계수의 묘지 또는 창고로 쓰기 때문에 무진일주도 일덕기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지는 재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있다. 왜냐하면 이 진토 안에 뭐가 있어요? 을, 개, 무라는 게 있잖아요. 자, 경금의 입장에서 재성은 목이니까 을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금 입장에서 인성이라는 게 나를 생해주니까 토잖아요. 예, 무토도 있기 때문에 재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있다. 자, 임술은 재, 살, 인 모두가 있다. 왜냐면 이 술의 지장간이라고 하는 게 이 술의 지장간이 뭐예요? 신, 정, 무가 되거든요. 자, 임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재성이죠. 그 다음에 살은 예죠. 그리고 인성은 얘가 되겠습니다. 설마 이걸 모르시면 이 강의 못 듣습니다. 이거는 정말 기초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알고 계신다고 제가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시면은 정말 이 포태법 강의는 조금 듣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포태법 강의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기본기가 좀 다져져 있는 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유용한데요. 기본이 없는 분들이 들으시면 정말 머리 터지고 재미가 없는 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사주 공부 중에 이 포태법을 알게 되면요, 사주를 정말 재밌게 그리고 가지고 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괴강살. 자, 괴강살은 경진, 임진, 무술, 경술, 일의 괴강이라 한다. 자, 괴강이라는 말 자체가 천강과 하괴라고 하는 말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천강, 강자를 따고요. 하괴에서 괴를 따서 괴강살이라고 합니다. 자, 음양절명의 땅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 자, 무슨 의미냐? 제가 제 강의를 거꾸로 돌려보니까 저는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막 설명을 하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 포태법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설명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씩 설명할 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지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거를 우리 자오선이라고 하죠. 여기가 자수가 되고요. 여기가 마로자가 돼서 자오선이라는 얘기 아마 지리과학 시간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요거랑 정반대가 바로 묘유가 되겠죠. 묘유가 되겠죠. 자, 여기서 23.5도 쫙 지나가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충미라고 하는 귀문관입니다. 귀문관의 정반대 방향에 있는 게 바로 진술이에요. 이 진술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괴강이라고 하죠. 천강과 하괴라서 이 진술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바로 적도입니다. 적도에서는 식물이나 동물들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괴강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설명을 보시면, 자, 여기 설명을 보시면, 자, 음양절명의 땅이다.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무슨지 아시겠죠? 적도예요, 적도. 예, 적도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니까 어때요? 굉장히 강하겠죠? 예, 굉장히 강합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자는 고집이 세고, 남편과 화합하기 어렵고, 이혼하거나 병에 신음하는 수가 바로 괴강살인데, 자, 괴강이 안 좋은 면이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때요? 총명, 머리가 좋습니다. 문장력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배움에 있어서 굉장히 비상하죠. 그리고 과단성이라고 해요. 밀어붙이는 거, 결단하는 거 매우 강하고요. 그 다음에 권세를 지향하려는 속성이 강합니다. 자, 권세가 뭐예요? 힘을 가지고 싶어 하죠. 자, 그리고 남자는 이론적 토론을 즐기며 상대를 압박하는 기운이 있다. 자, 이 얘기 뭐예요? 거꾸로 카리스마가 있는 겁니다. 자, 괴강살은 일반적으로 안 좋게 설명하잖아요. 물론 안 좋은 것도 있죠. 왜? 배우자가 불리합니다. 사실 배우자가 불리해요. 배우자라고 하는 것이 불리하긴 하지만 나머지는 어때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백호대살, 뭐 괴강살, 막 홍염살, 막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아, 왜 나는 나쁜 살만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사주가 이런 괴강이나 백호대살이나 뭐 이런 뭐 홍염살 막 이런 살이 없잖아요. 그럼 크게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 가시죠? 사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괴강살이 일반적으로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왜 괴강이 안 좋은지를 물어보면 그냥 안 좋아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믿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안 좋은지를 알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도 반드시 알으셔야 됩니다. 아, 괴강살이니까 무조건 안 좋아. 아니죠.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괴강은 사람이 총명하고 과단성도 있고 권세를 지향하며 카리스마도 있습니다. 단 배우자하고의 관계가 안 좋거나 병이 들거나 이런 건 존재한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무진일주에 대한 이제 포태적인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무진은 비경궁 관대에 거하고요. 을목은 진의 관대에 좌하고, 계수는 진의 양지에 좌하고, 무토는 진의 관대에 좌합니다. 그죠? 자, 이거 다 이해 가시죠? 이거는 아주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포태법 처음 설명했던 그 강의, 기초 강의를 꼭 들으시고 이걸 들으셔야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무진일주는 관대에 거하며 대궁, 자, 대궁 비견, 이게 무슨 의미예요? 비견이잖아요. 이 비견이 관대에 있다란 뜻이에요, 이게. 자, 을목은 을목은 관성이잖아요. 이제 관성이 어디에 들어가요? 관대에 좌하며, 아까 다 설명드렸습니다. 계수, 재성은 묘지에 좌하고요. 무토, 비견은 관대에 좌합니다. 자, 병화, 인성은 관대지로 종합니다. 자, 병화는 진에, 어차피 무토하고 병화하고 포태를 같이 쓴다 그랬잖아요. 자, 진에 대입하면 관대에 종하고요. 인종법입니다. 종하는 거는 사주팔자에 드러나지 않는 거를 끌어다 쓴다 그래서 끌인자 해서 인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정금식신은 어디로요? 양지로 종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뭔 개소리인가 이렇게 설명을 하실 텐데, 자, 이거에 대한 해석 방법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지는 관대에 들어간 것이잖아요. 이 관대라고 하는 것이요, 신살로 보게 되면, 이 관대라고 하는 것이 신살로 보게 되면 바로 이 월살에 해당이 돼요. 이 월살은 종교와 관련이 매우 깊습니다. 그래서 무진생은 관대의 물상인데, 자, 을목 관성 또한 관대에 속하여 종교성의 업상과 매우 유관합니다. 자, 무진일주가 뭐랑 관련이 있다고요? 종교와 관련이 있다. 다만
다만 재고를 깔고 앉아 재물에 대한 신리와 집착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죠. 자, 무토는 재성을 인계수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재물을 가둬내는 창고, 그래서 재고라고 합니다. 이 재고를 깔고 앉아있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신리와 집착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또 이 점은 모친에 비해 부친과의 인연이 박함을 암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재성이 임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친하고의 관계가 박하게 되죠. 인연이 박하게 됩니다. 특히 진중 개수는 무토와 어떻게 해요? 암합을 하죠. 암합을 하여 암합을 하는 것을 간여지동이라고 하는데, 이 간여지동의 유형 가운데서도 부부와의 화합이나 손재, 배신 등의 흉조를 피해 나갈 길이 없습니다. 자, 입고설에 염두를 둔다면 기문의 구성에서 연유된 백호는 굳이 팔자명리학에서 거론할 필요는 없는데, 이 무진의 중궁은 양간의 비견이 재를 탈취하는 양상으로, 자, 무토 입장에서 이 재성을 탈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게 나의 경쟁자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내 재성을 탈취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부궁의 불리함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주체관념과 인내심이 강하며 성실함과 신용을 보증하는 유형에 속하지만, 자, 무진이라고 하는 것이 태산 아래 진흙과 같은 무령으로 근심, 비밀, 원망의 기운이 서려 때로는 근심과 비밀, 원망 섞인 노기를 드러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무토라고 하는 게요, 이게 창과자예요. 이 창과자에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이게 창과자거든요. 이 창과자예요. 그래서 무토 일간들이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폭발하면 사납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죠. 자, 그런 까닭에 고통과 시련으로 다져져야만 탄탄한 건축물을 올리는 것과 같이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자, 무진일주다 그러면 고생한다 안 한다? 고생을 무지하게 한다.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단칸방에서 시작한다? 지하에서 시작한다? 먹고 사는 게 힘들다? 기타 등등의 일들이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성공의 인자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왜? 괴강살이잖아요. 자, 괴강살 갖고 있고 또 뭐 갖고 있다 그랬죠? 아까 일덕기인. 자, 일덕기인이, 자, 일덕은 의식이 풍족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죠? 신이 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신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양간이기 때문에 생지나 록지나 왕지로 가야만 어떻게 해요? 발복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무토가 생지에 드는 거는 어느 대운이에요? 인대운이죠. 그 다음에 록지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뱀사 대운에 들어가야 되고, 왕지에 들어가는 건 마로자에 들어가야 왕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크게 발복을 하고 어떻게 해요? 잘 사는 거죠.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괴강이며 일덕기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생을 한다 안 한다? 무지하게 한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밑바닥부터 시작한다. 반지하에서 시작하고 단칸방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먹고 사는 의식에 대해서 엄청난 구애를 받게 된다. 그리고 배우자의 관계가 좋다 나쁘다? 좋지는 않다. 근데 이 사람의 강점이 뭐라 그랬어요? 괴강살? 카리스마가 있다. 결단력이 있다. 그리고 뭐가 있다 그랬죠? 결단력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그리고 화가 나면 매우
무섭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권세나 권위를 지향한다. 아시겠죠? 이 앞에다 다 설명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괴강이라고 하는 것이 배우자의 관계가 좋지 못한 걸 빼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 무지는 관대에 들어갔다. 관대라고 하는 것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신살로 보면 월살, 즉 종교와 관련이 있음을 뜻합니다. 자, 설명을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되는데 어쨌든 제 강의를 조회수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하지만 그 뭐랄까 강의 시청 시간이요? 그런 걸 분석을 해보면 꽤 길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강의를 다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냥 강의만 진행하는 게 의미가 없고 여러분께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일단은 신살은 나중에 제가 정리를 따로 해드릴 테니까 그거는 일단 패스하고요. 이 일주에 대해서는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이 괴강인데 이 사람이 일덕기인이고 일덕기인이면 이 사람은 언제 발목을 하겠구나. 이 사람은 또 무게가 암압하고 있는 뭐예요? 아까 무게가 암압한다 그랬잖아요. 간요지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간요지동. 그래서 내 재성이 뺏기는 형국이다. 그죠? 그러니까 남명의 경우에는 처가 바람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는 이 재성 자체가 암압을 하기 때문에 뭐예요? 내 성과가 다른 사람한테 귀결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난다. 아시겠죠? 자, 보통 암압된 재는 형충으로 충격해야만 재가 노출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재성이라는 게 천간으로 튀어나와야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이 진을 뭘로 때려야 되냐면 술로 진술충으로 때려야 개고가 되죠. 자, 그래서 이 진술충미 무진일주가 제가 아시는 분도 이 무진일주거든요. 무진일주가 4년에 한 번씩 진술충미를 만나면 이 진을 때리죠. 이 돈 창고가 열리죠. 그때 또 한 번 돈을 법니다. 그리고 이 토라고 하는 것 자체가 땅으로 인한 부산물, 그리고 토는 중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개자, 기타 등등의 물상을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이분이 사업을 하면 어떤 사업을 할지가 대략 잡히겠죠. 자, 남자의 처궁은 관대 양지의 물상이며, 자, 관대 양지의 물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가 많겠죠. 자, 관대라고 하는 것이 종교성도 있지만 관대는 옷을 입는다는 뜻이잖아요. 사전적 의미가. 자, 옷을 입고 부양을 받는 게 뭐예요? 병원에서 있는 물상이죠. 그래서 처가 이렇게 요양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남녀공이 고지의 흉조는 신앙으로 극복을 해야 됩니다. 자, 무진일주가 뭐와 관련돼 있다? 종교와 매우 밀접하다. 근데 그 사람의 목적은 어디 있다? 돈에 있다. 왜? 재고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무진일주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에 촬영했던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일주를 다시 한번 돌려봤는데 저는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데 이 포태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강의는 조금 디테일하고 천천히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녹화 시간이 대략 한 30분 정도가 되어 가네요. 어쨌든 쉬운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겠지만 하나하나 잘 공부하셔서 사주를 보실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용산대원이었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